20세기 말 종말론과 휴거 같은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적이 있죠. 수많은 예언서들이 가르치는 그 꼭지점과 닮아있는 세상의 모습은 말 그대로 종말을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밀레니엄은 왔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모두들 종말론이라는 이론을 차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예언서들이 하던 종말이라는 표현은 사라지지 않고 과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인구가 80억이 넘은 지금은 인간이 태어나는 것만 갖고도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세, 말법 시대 같은 표현이 여전히 어울리는 이 시대. 그런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무게와 고통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삶은 무척 어두웠고 고단했으며 거의 동물에 가까운 삶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동물적인 삶에서 벗어난 환경과 생각들의 역사는 사실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자라던 50, 60, 7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기 바빴던 시절입니다. 누구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형제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인류는 이제 막 그 동물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적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던 미국에서조차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끔찍한 살인과 근친상간이 일상인 아주 폐쇄적인 마을들이 너무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들의 상식이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히 벌어집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신공양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들은 너무 우리들의 환경에만 시야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전달된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들은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온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애를 써서 잘 만들어 놓은 오늘날을 과연 정말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온 우주가 모든 신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왔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인생은 오직 영적인 성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시대를 앞서서 걸어가는 누군가가 출현을 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인류는 그 뒤를 따라서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 왔고 또 누군가가 도달했던 곳을 결국에는 전 인류가 다 도착을 하면서 진화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동물적인 삶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인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바쁘고 멉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착한 동물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삶을 전 인류가 다 맛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인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융성하고 번창하고 다시 타락하고 썩어서 망가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번성했던 국가들도 결국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국경의 개념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전 인류가 더 이상 국경을 놓고 싸우지 않게 된 것도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물론 지금도 국경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나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1,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무서움을 경험했던 인류는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유엔이란 기구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는 한 지방의 역사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말이죠. 이제 모든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구의 흥망성쇠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지구인이 모두 알게 되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국지전에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이미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가 스스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촌은 지방 국가들의 흥망성쇠로 마무리되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돈다는 과거의 그런 사고방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지구가 신냉전의 체제로 돌아가려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말은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21세기는 이미 그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구적인 차원의 생각을 해야만 21세기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인류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출현을 했고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들도 쫓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전 인류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인류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모든 인류가 동물적인 삶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그 과도기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지구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인류는 어디로 가지?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꿈꾸더라고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우주로 가는 것은 우주의 환경을 볼 때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영혼의 상태로는 우주에서 생활하기 너무 홀가분하고 적합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지구에서 육신을 받아 태어나는 일이 이제는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구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면 이 지구에서 태어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윤회가 끝이 나는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좀 눈이 확 좀 밝아지더라고요. 모든 에너지는 회전을 하지만 결코 제자리에서 뱅뱅 돌지 않아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제자리를 뱅뱅 돈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 수레바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화 발전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거죠. 인류도 어두웠던 시대에서 결국 한 발 한 발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윤회의 목적도 결국 영적인 진화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이 우주가 언젠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일시무시일이 일종무종일로 마무리되는 그 천부경의 말씀처럼 어느 날 지구별에 출현한 인류가 전 지구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물질의 세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비물질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과학이 얘기하는 빅뱅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영혼은 빅뱅을 과연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우리의 영혼들도 빅뱅이 일어날 때 같이 산산이 부서졌던 것은 아닐까요? 우주에서는 수없이 오랜 시간을 거쳐 별이 만들어졌다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은하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또 이 지구별에 우리의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산산이 부서졌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워낙 충격이 컸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종의 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그 과정이 결국 인류의 출현과 인생을 살며 영적 진화를 거듭하는 윤회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윤회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과연 몇 개였을까요?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 숫자가 끝이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것이 21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의 윤회가 끝이라면 그렇게 세팅이 되었어야 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뭔가 우리들의 긴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가 눈 밝은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 눈 밝은 사람이 도달한 곳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대였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눈 밝은 사람 한두 명으로 이 지구가 운영될 수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른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아니겠구나 싶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구 전역에 이번 생이 마지막인 인류들이 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도 결국 우리 인류가 마지막 일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출현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내가 살아오면서 찍은 점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그 말을 우리의 역사로 좀 확대를 해보면 온 인류가 찍어 놓은 점들이 결국 모두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집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마지막 일생을 살고 있을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었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전 인류로 닿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마지막 일생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 세계사와 지리를 배웠던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라면 마지막 일생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지막 일생이거나 마지막 일생에 가까워 있는 존재들일 거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곧 모든 인류는 마지막 일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사라지지 않고 모든 인류를 이끌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너무 황당한가요? 아니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 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신은 마지막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